내어보고 부탁해. 안녕하세요, 델림입니다. 네, 오늘은 23살 여성분의 내 월급을 부탁해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네, 내 월급을 부탁해는 구독자의 사연이 가장 중요하니까 우선 사연 먼저 간단하게 짚고 우리 또 세부적인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네, 오늘의 주인공은 유진님이신데요. 우선 23살이고 현재 패션 회사 스타트업에서 중국 마케팅 및 해외 영업을 하고 있는 CMO라고 하셨어요. 네, 마케팅 총괄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고민이 20살 때 집을 하나 사고 싶다고 하셨는데 이분이 해외에서 오래 사셨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에서 정착을 하려고 하시는데 아무래도 외국어도 잘 하시고 해외 경험도 많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마케팅 총괄로 들어오신 것 같은데 이분 월급은 기본급 270만 원에서 매출에 따라서 이제 월급은 조금 더 추가적으로 인센티브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연말에 이제 회사 매출 일부 받는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 좀 뒤에 가서 또 자세히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분의 고민이 이제 1년에 1억을 모으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270만 원 곱해도 1년 다 모아도 1억을 모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니까 그러면 좀 그냥 현실적으로 1년에 얼마를 모을 수 있고 아니면 1억을 모으려면 얼마나 필요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부동산 재테크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생겨서 모음이나 서적도 이제 적극적으로 보고 이제 찾아다닌다고 하셨어요. 현재 지출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어보고 부탁해. 현재 전셋집에 살고 있는데 지금 이자를 10만 원씩 내고 있다고 하신 걸로 봐서는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적금은 매달 40만 원씩 넣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여윳돈이 있으면 뭐 토스나 이런 부동산 재테크 P2P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소액으로 넣는 것도 있고, 이건 제가 이제 여쭤봤어요. 이게 이제 수익이 났나요? 아니면 마이너스인가요? 그랬는데 어쨌든 플러스 수익 쪽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굉장히 안전한 그런 상품에 투자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지출 내역 중에 이제 쇼핑이 또 빠질 수 없죠. 보통 이제 옷을 사는데 명품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저렴한 곳에 사긴 하는데 한 달에 50만 원 정도 쓴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또 워낙 바쁘다 보니까 좀 일상에 힐링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행 대신에 이제 호캉스 비용 매월 10만 원 정도 나가고 있다고 하셨고, 그리고 부모님께 용돈을 30만 원씩 드리는 효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돈을 이렇게 계속 쓰고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집도 사고 싶고 정착도 하고 싶고 이래서 좀 어떻게 좀 모아가지고 집을 사볼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의 고민은 월급 270만 원 23살의 패션 회사 CMO 내 집이 갖고 싶어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이제 지출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를 모으고 있는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270만 원 월급 중에서 뭐 전세이자 10만 원, 쇼핑 10만 원, 그리고 뭐 투자 한 10만 원 정도 하실까요? 10만 원, 그리고 부모 용돈 30만 원. 자, 이렇게 드리는 것만 해도 100만 원이에요. 270만 원에서 100만 원이 우선 빠지죠. 그럼 170만 원이 남습니다. 남는 거에서 적금을 우선 40만 원을 빼고 나면 130만 원이 남아요. 자, 만약에 생활비가 뭐 30만 원 정도를 뭐 P2P 투자 뭐 3, 40 정도 한다고 계산을 했을 때 생활비가 만약에 1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교통비, 뭐 택시나 버스를 많이 타실 것 같고, 뭐 바빠서 택시도 좀 타실 것 같은데, 그리고 식대, 뭐 사 먹는다거나 배달을 시킨다거나 이런 걸로 주로 많이 지출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생활비가 100만 원 정도 든다고 가정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자, 유진님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지금 집을 사고 싶기 때문에 목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목돈을 모으면 이렇게 40만 원씩 모아서 1년에 480만 원 밖에 모으지 못해요. 물론 추가적으로 월급에서 뭐 인센티브를 받고 또 연말이 되면 추가 인센티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그거는 부수적인 거니까 계속 매월 금액이 바뀌잖아요. 어쨌든 기본급이 270만 원만 바뀌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이제 집을 살려면 종잣돈이 있어야겠죠. 집을 산다고 해서 우리가 100% 주고 살려고 하면 평생 모아도 다 못 모을 것 같아요. 요즘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누가 한 번에 5억, 10억씩 내고 집을 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최소 3억짜리 집을 산다고 가정을 했을 때 내가 대출을 낼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내가 그 돈을 가지고 있어야 집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대출도 지역마다 상황마다 워낙 다르기 때문에
뭐 유진님이 예를 들어 3억짜리 집을 사려고 지금 목표로 잡고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최소 집값의 30%에서 60% 정도는 자금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집을 살 수가 있어요. 대출을 낸다고 해도. 그래서 최소 9천에서 최대 1억 8천까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중에 집값이 오르는 건 지금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를 하고. 그래서 지금 유진님이 적금만 넣고 있다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해외에 오래 있다 보니까 뭐 금융상품에 대한 거를 많이 살펴보지도 못했을 것 같고 어떻게 뭐부터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아직 감이 많이 없으실 것 같은데 우선 청약을 매월 10만 원씩 2년 동안 좀 꾸준히 넣었으면 좋겠어요. 이 청약 통장이란 건 제 채널에 청약 영상이 올라갈지 먼저 올라갈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보시면 왜 해야 되는지 어떤 내용 때문에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 영상을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청약을 2년 동안 10만씩 꾸준히 넣었으면 좋겠고 이렇게 청약을 공부해서 이렇게 집을 이렇게 하나 당첨받으면 참 좋겠죠. 그렇게 하면은 새 집으로 살 수 있고 또 집값을 좀 저렴하게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2년 동안 청약을 넣으면 그 사이 또 돈을 모으면 또 종잣돈도 모으고 또 청약으로 추첨도 받고 이렇게 하면은 대출을 내서 집을 하나 사기가 훨씬 더 계획이 좀 디테일하다고 해야 할까요? 이렇게 하면 좀 집을 빨리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청약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청약 우선 공부를 해서 추첨제 그런 청약에 좀 많이 넣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세한 내용은 청약 영상을 꼭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우선 내가 집을 사는데 필요한 최소의 비용을 모아서 이제 대출을 포함시켜서 집을 사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대출 가능 비용도 뭐 지역도 정해지지 않았고 어디에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선 집값은 또 그때 가서 다시 봐야 될 것 같고 대출도 지금 뭐 최대로 받아도 그렇게 많진 않아요. 뭐 많이 받아도 60%, 70%고 뭐 40%, 뭐 20% 이런 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까지 다 디테일하게 계획은 넣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최소 1억 이상은 모아야지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종잣돈이 생기는 거니까요. 이렇게 집을 살 자금 그리고 청약을 우선 넣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이렇게 청약을 2년 넣어서 1순위를 만든 다음에 청약을 계속 넣어가지고 어딘가 이제 추첨제라는 청약에 당첨이 돼서 그 이제 모아놓은 돈으로 계약금을 지불을 하고 나머지는 대출을 내서 이자를 갚으면서 뭔가 집을 하나 이렇게 득템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최상의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좀 정석적인 방법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집을 사려면 막연하게 어떻게 사요? 라고 하지만 우선은 돈을 모으는 게 1번이에요. 뭐 대출 100% 해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돈을 있어야지 뭐 계약금도 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세금도 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돈을 모으는 게 1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돈을 어떻게 모아야 할까요? 자, 우선은 그러면 우리가 지출을 봐야 되죠. 지출을 보고 저축을 얼마를 해야 될지 우선 계산을 해야 되는데 자, 전세에서 10만 이자를 낸다고 했는데 그럼 보증금이 얼마인지 궁금해요. 여기도 보증금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보증금은 대출을 풀로 다 냈으면 아마 그 보증금이 다 이제 은행 돈이겠죠. 하지만 만약에 일부 내 돈이 들어있으면 여기에 또 목돈이 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P2P는 아까 수익이 더 난다고 하셨으니까 뭐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요. 뭐 투자를 해보는 것도 뭐 주식 투자도 좋긴 좋아요. 요즘 뭐 주식 투자 어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주식 투자는 여러분 이렇게 장기로 존니 그 선생님께서도 네, 존니 그분 굉장히 유명하시잖아요. 예, 그분이 얘기하시는 것도 주식을 뭐 1년 넣고 빼고 뭐 6개월 넣고 빼고 뭐 5일 넣고 빼고 이런 걸 투자를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장기적으로 그 회사의 성장을 지켜보면서 그 회사가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난 투자를 한다는 개념으로 넣어놓고 그러니까 노후 대비용으로 넣으라는 의미의 투자를 말씀을 하시는 거지 이렇게 넣었다 뺐다 1년 2년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주식 투자는 괜찮다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이게 내가 당장 필요한 2, 3년 뒤에 돈을 찾을 수 있느냐 그건 좀 의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 이렇게 소액으로 조금씩 투자를 해보시면서 감각이나 아 투자 이런 거구나 정도 감을 익히시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좀 조금씩 해보시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취미가 쇼핑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솔직히 쇼핑 저도 많이 해봤고 저도 이렇게 좋아했었는데 근데 저는 나중에 이게 다 짐이 되더라고요. 유행도 바뀌고, 이게 유행은 돌고 돈다 하지만 그때마다 유행이 조금씩 기장이 달라진다거나 뭔가 이렇게 요즘에는 뭐 이렇게 일자바지는 통바지에 유행하잖아요. 이렇게 통이 달라진다거나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입는 것도 좋지만 짐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패션 회사라고 하셨잖아요. 본인의 취향과 같을지 다를지 모르겠지만 회사 샘플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활용을 하시고 스스로 스타일리시하게 멋스럽게 그리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옷
몇 벌만 이렇게 계속 바꿔가면서 이렇게 센스 있게 입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쇼핑에 좀 너무 많은 돈을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솔직히.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본인이 센스가 있어서 좀 잘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좀 많이 줄였으면 좋겠고, 그리고 호캉스도 뭐 가는 것도 좋지만 요즘 또 코로나 이슈도 있고 이렇게 뭐 좀 다른 데 가는 게 좀 겁이 나잖아요. 그래서 호캉스보다는 홈캉스를 추천을 드려요. 집에서 할 수 있는 뭐 영화나 독서나 뭐 그런 것들도 좋고, 아니면 아예 탁 트인 야외로 나가서 산책을 한다거나 좀 이렇게 돗자리를 펴놓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은 또 무료로 할 수 있는 온라인 그런 뭐 힐링 즐길 거리라든지 공연이라든지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좀 이렇게 호텔은 그냥 자고 나면 그 순간 힐링이 되지만 그게 오래 유지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저도 다 다녀왔지만, 그래서 좀 뭔가 스스로에게 지식적으로나 뭔가 좀 도움이 되면서 좀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이런 것들로 조금 더 바꾸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어보고 부탁해. 그리고 교통비도 얼마가 나오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요즘 교통카드나 할인해주는 그런 카드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좀 활용을 하시고, 뭐 부모님 드린 용돈은 줄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이대로 드리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관리비나 이런 것들도 뭐 한 6만 원, 식대도 한 20만 원? 이거 근데 배달을 얼마나 시켜 먹냐에 따라서 좀 금액이 많이 바뀌는데, 식대는 요즘 워낙 레시피도 간단하고 쉽고 또 반조리 식품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음식만 먹기보다는 배달이랑 섞어서 먹기도 하고, 또 이렇게 만들어서 집에서 좀 간단하게 좀 만들어 먹는 그런 레시피들도 조금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데서 비용을 확 줄여서 교통비, 관리비, 식대 해가지고 한 36만 원 정도 지출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제 써야 되는 비용은 다 제외를 해야 되잖아요. 뭐 부모 용돈 30만 원 드리고 월 생활비를 한 40만 원 정도까지 최대한 좀 관리비나 나가야 될 거는 나가고 난 다음 나머지 금액은 최대한 줄이는 거예요. 뭐 쇼핑이라든지 뭐 바캉스라든지 이런 금액들은 다 줄이고 나머지는 좀 다 저축으로 돌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월 200만 원씩만 넣어도 1년에 저축을 하면 2,400만 원이고요. 그 2년 동안 넣으면 4,80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1억을 모으려면 4년의 시간이 걸려요. 자, 그래서 뭐 기존에 사놓은 옷들도 안 입는 옷들은 뭐 당근마켓이나 이렇게 중고거래로 바로바로 정리를 하면 되고요. 자, 파는 건 사기 위해서 파는 거야. 옷장을 다시 채우기 위해서 비우는 과정이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이걸 단순하게 줄이라고 그러면 좀 너무 뭔가 서글프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단순하게 확 줄이기보다는 좀 미니멀리즘, 너무 과하게 갖춰놓은 게 아니라 나에게 딱 필요한 물건들만, 필요한 소비만 한다라는 그런 미니멀리즘도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지출들이 확 줄어들 거예요. 우리는 불필요한 물건들을 매일 구매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꼭 필요한 물건들만 구매를 하면 매월 200만 원씩 모으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돈을 모으는 방법은 딱 두 가지, 여러분. 덜 쓰거나 더 벌거나. 이 두 가지인데, 근데 유진님이 조금 이제 다른 건, 제가 이 회사에 그 매출 인센티브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매월 받는 인센티브도 있는데 연말이 되면 매출 대비 이익금의 24%를 받으시대요. 이분이 총괄이라고 하셨으니까 이제 동업의 개념이겠죠. 그 회사에 같이 지분을 나눠 가지는. 그래서 좀 약간 직급으로 지금 좀 높은 편이긴 하죠, 이분이. 그래서 이 회사에 돈을 더 벌려면 뭐 투잡을 가지는 것보다 이분은 자신의 능력이 있잖아요. 커리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를 좀 더 키우고 판매량을 늘려서 이 회사의 매출을 올리면 이 24%가 1억이면 2,400만 원이 될 거고 10억이면 2억 4천만 원이 되겠죠. 만약에 이익금이 그렇다면. 그렇다면 그냥 이거를 한 큐에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회사의 사정에 따라서 또 요즘 또 워낙 어려우니까 이게 한 방에 뭔가 뭐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건 아니지만, 좀 자신의 그런 역량도 잘 키우면서 회사도 잘 키워나가면 이런 부분에 시간을 앞당길 수 있겠죠. 4년이 걸릴 걸 2년 만에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좀 유진님은 이렇게 불필요한 소비들은 다 줄이면서 좀 회사를 잘 키워나가시면 금방 돈을 모아서 집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은 패션 회사 CMO 23살 유진님의 재무 고민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자유롭게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오늘 이 영상도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